자, 그 다음에 특징 가운데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원통형과 수관형 구분하는 것도 나온다. 이 원통형은 드럼통이 큽니다. 본체가 커요. 그리고 수관형은 본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 담아진 통인데 사실 이건 통이 아니고 관이죠. 그러니까 본체가 작아요. 본체가 크고 원통형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보유 수량, 물 담아져 있는 수량이 많다. 아무리 외분식, 내분식 다 따져도 물통 속에서 밑에서 떼는 방식, 속에서 떼는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 불이 접촉하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 그 가장자리 언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유 수량은 많고 물은 많이 들어있고 전열 면적은 좁아요. 불이 접촉하는 면적은. 이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출발하고요. 수관형은 파이프 자체에만 물을 담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보유 수량이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전열 면적은 그 파이프 겉에를 다 둘러싸고 불이 접촉하기 때문에 전열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물은 많은데 불을 뗄 때 불이 접촉하는 면적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천천히 끓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온도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열 시간이 길다. 이게 원통형 보일러 특징이에요. 정상 가동이 되는데 막 30분 이상씩 걸린다. 수관형 같은 경우는 정상 가동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금방금방 원하는 압력, 원하는 온도까지 금방 올라옵니다. 예열 시간이 짧다. 그 다음 시간을 대놓고 재보면은 이것은 증기 발생량이 수관형은 많이 나와요. 왜? 식었더라도 금방 불 때문에 금방 증기 나오고 증기 나오면 물이 떨어지면 금방 물 채워지고 또 금방 끓어서 나오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보면은 증기의 발생량도 많아요. 그래서 수관형은 대용량에 적합해요. 대용량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 물이 많으면 용량이 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용량이 크다 그러면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용량이 큰 거 아닙니다. 그건 먹는 걸로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하는 일, 공헌하는 일, 기여하는 일로 따져봐야 능력으로 따지면 배가 많이 나오면 능력이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저도 살을 빼야 됩니다만. 보유 수량이 많다고 해서 용량이 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압력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빵빵하게 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작용하는 것과 조그맣게 물이 조금 들어있을 때 압력이 작용하는 것은 큰 것은 더 잘 터져요.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서 똑같은 압력으로 밀어도 이 압력을 다 풀었으면은 누적을 하면 훨씬 더 잘 터져요. 근데 작은 것은 같은 압력이라도 물 자체도 적고 증기량 자체도 적기 때문에 사실 압력결이 되면 압력이 고압이라고 해서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은 고압으로는 부적합해요. 수관형은 고압 대용량이 적합합니다. 잘 터지지도 않고 물은 적지만 적은 만큼 금방만 또 채워주고 금방만 증기가 나오고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통형을 즐겨하는 이유는 예열 시간이 길지만 다 끓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 보일러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는 많은 물의 양 자체가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온 다음에는 찬물을 넣어도 별로 안 식고 보일러 통이 잘 안 식어요. 보일러 통이 안 식으면은 보일러 속의 온도가 거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 내부에 압력 변동이 별로 없어요. 보일러 본체 내부의 압력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일정합니다. 거의. 그런데 이것은 본체 내부의 압력 변동이 심해요. 증기는 많이 나와. 팍팍 나와. 본체 내부로, 본체 안으로 보면. 기계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연비가 좋으려면은
일정한 힘을 쓰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 연비가 좋죠. 마찬가지로 보일러 본체 내부의 압력이 변동이 별로 없고 온도가 변화가 별로 없으면 안정적이죠. 보일러가. 가동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과 이거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 보일러가 놀고 있었어요. 쉬고 있어. 식었어. 근데 저기서 막 응급호출이 와요. 어디에서? 사용처에서. 아, 빨리 증기를 보내달라는 거야. 여기서는 알았어. 옷 껴입고 뭐 하고 이제서 또 시동 걸고 이제 불 피우고 뭐 아이 급해 죽겠다니까 연락하면 아이 좀 기다려봐.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는 수관형은 알았어. 금방 잠깐 몇 분만 기다려. 그러면 금방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처에 급히 보내줘야 된다. 뭐 이것을 막 그냥 증기를 보내달라. 그러면은 급히 써야 될 것. 급수요에 급히 써야 되는 것. 급수요에 응하기가 쉽습니다. 급히 써야 되는 거.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예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급수에 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급히 써야 되고 막 이럴 때는 이건 동작이 좀 둔하다. 하지만 보일러 본체 내부의 압력 변동은 조금 적다. 압력 변동이 적으면 기계의 안정성이 좋아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쪽은 빨리빨리 끓고 이쪽은 천천히 끓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속도는. 자, 그러면은 보일러 물은 아무리 급수처리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들이,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보일러 속에서 물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별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맹물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 플러스 사실 약품을 집어넣어요. 속에서 사고 나지 말라고 급수처리 약품을 같이 넣어요. 근데 그 약품은 증발할 때 날아간 게 아니라 속에서 남아 있어요. 점점점 국물이 진해지는 거죠. 보일러 물이 진해져서 농축이 돼서 밑바닥에 쌓여요. 보일러 불순물도 문제고 점점 농축이 되는 게 문제죠. 물이 빨리 끓으면 끓을수록 물의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농축이 되는 속도가 빨라서 요것은 이제 설명이고요. 물때가 빨리 껴요. 물때 부착이 쉽다. 물때는 이제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관석이라고 그래요. 이제 석자가 돌석자인데요. 왜 물때를 영어로는 스케일, 이빨에 낀 때도 안쪽에 막 까맣게 붙어 있으면 스케일. 그 스케일 제거하면 스케일링 그렇게 말하죠. 이빨에 낀 스케일은 치석이라고 그러는데 보일러에 붙어 있는 돌처럼 그 때가 달라붙으면은 보일러에 돌같이 달라붙으니까 이빨은 치석이니까 보석해야 되지 않느냐? 보석이면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원통 보일러와 수관 보일러 어디에 그런 때가 잘 달라붙냐? 관에 잘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관석이에요. 통형에 잘 달라붙는 물때 같으면 통석이라고 그랬겠죠. 물론 원통형도 때가 달라붙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스케일이 부착되는 속도가 느리다. 스케일이 천천히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만큼 급수 처리는 물 불순물 걸러내고 이런 급수 처리는 복잡하지가 않다. 급수 처리가 간단한 편이다. 그런데 수관 보일러는 조금만 불순물이 있어도 파이프 안에 물이 흘러가다가 불순물이 있으면 쫙 달라붙어서 물때가 됩니다. 그래서 급수 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물때는 열 전달을 방해합니다. 열 흡수를 방해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안쪽에 이렇게 때가 꽉 끼면은요, 불을 떼면은
열이 잘 전달이 안 돼. 물론 100% 차단하는 거 아니야. 일부만 전달되고 일부는 밖으로 새. 그러면 결국에 물이 접촉한 이쪽 바깥쪽 표면은 빨갛게 달궈지는데 안쪽에는 별로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 완벽히 차단은 아니니까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열이 전달해서 끓기 시작해서 증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바깥쪽은 이미 빨갛게 달궈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빨갛게 달궈진 상태면 쇠가 녹기 일보 직전인데 증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압력이 조금이라도 작용하면 터져버립니다. 열 전달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열면이 불 닿는 면이 과열이 돼서 결국에는 보일러가 터지는 파열 사고를 초래합니다. 현장에서 보일러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작동이 안 됐다. 두 번째, 다 작동이 됐는데 뭐냐? 보일러 속이 더럽다. 스케일이 많이 꼈다. 2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보일러가 금간대가 있는데 균열이 간대가 있는데 모르고 작동한 거예요. 물론 그런 염려는 없어. 대부분. 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안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검사를 통과한 보일러만 1년간 유효기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검사를 통과했다는 말은 1년 동안 써도 별반 터질 위험은 없다. 무엇에 의해서? 균열이 간 곳에 의해서. 균열이 없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취급자가 잘못해서 보일러가 현장에서 터졌다고 하는 경우는 안전장치, 부속장치를 관리를 잘못해서 작동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스케일이 많이 껴서 전열면이 과열이 돼서 노골노골하게 녹기 일보 직전이라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아니고는 거의 사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일러 종류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그러는데, 그러한 특징들에 따라서 종류가 한 문제, 특징이 한 문제. 그리고 이 단원에서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나오는 거. 수압시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압시험이 뭘까? 자, 수압시험에 대해 설명하면 제목이 최고 사용압력과 수압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고 사용압력 뜻도 봅니다. 최고 사용압력은 보일러의 강도상 단단한 정도로 봤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게이지 압력. 이 압력계로 잰 걸 말해요. 최고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이걸 많이 오해합니다. 최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만 넘어가면 보일러 터지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보일러의 강도가 실험을 해봤더니 철판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령 100기압까지는 견디고 100기압이 넘어가니까 터졌다, 찢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얼마나 허용되느냐? 일반적으로 4분의 1 정도의 수준만 허용이 됩니다. 4분의 1 정도. 만약에 100기압 때 찢어졌다, 이 철판의 강도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요거 4분의 1, 25기압이 최대 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최고 사용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념이고, 이미 이걸 테스트를 해서 보일러 명판에 옆에 명함처럼 붙어있는 보일러에 다 성능이고 뭐시고 적혀져 있는 명판에 최고 사용압력이 적어졌어요. 이게 몇 기압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다. 최고 사용압력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뜻이 이겁니다. 최고 사용압력으로 계속 사용을 해도 터지지 않는다. 왜? 나머지 4분의 3, 75%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수압시험을 하는 경우는 결국 뭐냐면은 균열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압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수압시험의 목적은 균열이 간 곳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미세한 균열이 가 있다면 철판의 재질이 비록 100기압까지 견딜 수 있고 허용된 기압이 최고 사용한 압력이 25기압밖에 안 되다 할지라도 만약에 금간대가 있거나 하면은 이걸 다 떠나서 조금만 압력이 올라가면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수압시험은
보일러 본체의 균열이 간 곳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고, 방법은 물을 직접 넣어서 서서히 압력을 가한 다음에 규정된 법적으로 이만큼 압력을 높여서 관찰을 해라 라고 규정된 수압에 도달하면은 30분이 경과된 다음에 살펴봐야 된다. 누설 여부를. 두 번째 원칙, 수압 시험을 할 때 그 압력은 최고 사용하는 압력보다는 높게 하라. 왜? 최고 사용 압력이 보일러가 진짜 찢어지는 압력, 인장 강도의 25%, 4분의 1 정도까지만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사용 압력보다 다소 높게 압력을 걸어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이 있는데 수압시험 압력은 법적으로 정해진 표에 의해서 하되 계산 결과가 0.2 MPA라고 읽지 말고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게이지, 압력 게이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면은 킬로그램 F per 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메가파스칼하고 압력 단위가 둘 다 압력 단위인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1메가파스칼은 킬로그램 F per 제곱센티미터는 10배로 바뀝니다.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0.2 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이게? 곱하기 10배 차이니까 2kg F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압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압시험을 할 때는 압력을 걸어놓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만약 겨울철에 수압시험을 할 상황이라고 하면은 바깥 기온이 영하 막 10몇 도 이렇게 떨어지면 보일러를 가동하지도 않고 그냥 압력만 걸어서 가만히 이렇게 펌프로 밀어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식겠죠. 불도 안 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식어서 결국에는 동파될 우려가 있을 때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온수를 사용한다든지 이처럼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규정된 수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결과 표에 의해서 해본 압력만큼 딱 걸어야 되는데, 물론 정밀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규정된 수압시험 압력의 6%가 초과되지 않도록, 초과되는 압력은 펌프에서 밀어내면은 바이패스, 옆으로 그냥 빠져나간 배관으로 압력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압력을 하느냐? 재질에 따라서 강철제, 주철제 뭐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이렇게 나누는데, 그 다음에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뭐 가스용 소형 온수 보일러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원칙은 하나예요. 강철제 보일러 하나를 외우면 된다. 0.43 메가파스칼 이하로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는 최고 사용하는 압력 기호를 P라고 한다면 0.43 메가파스칼 이하의 정도로 사용하는 그 보일러는 수압 시험을 할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EP 2배로 한다. 최고로 사용하는 압력이 만약 0.43 메가파스칼 초과하고 1.5 메가파스칼 이하라면 1.3배에서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이것을 간혹 이렇게도 나와요. 1.3배 플러스 0.3이 아니라 3kg F per 제곱센티미터. 메가파스칼하고 kg per 제곱센티미터는 10배 차이 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5 메가파스칼이 초과가 되면 그 사용하는 압력의 1.5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철제도 0.43 메가파스칼 이하, 0.43 메가파스칼 초과로 최고 사용력에 따라서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결국에는 0.43 메가파스칼 초과하면은 강철제 보일러 두 번째 칼에 해당되죠. 1.3배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0.43 밑에일 때는 2P, 2배.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는 사용하는 압력 자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0.35 메가파스칼 이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킬로그램 F 제곱센티미터로 한다면은 사용하는 압력 자체가 3.5 킬로그램 per F 제곱센티미터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는 최고 사용하는 압력의 2배.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 보일러는 사용하는 압력 자체가 0.43 메가파스칼 이하로 아예 규정되어 있어요. 요 초과에서는 사용을 못하는데 역시 강철제 보일러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역시 2배. 뭐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도 0.43 메가파스칼 이하니까 0.35면은 역시 2배. 그래서
모태가 되는 것이 기준이 이겁니다. 강철제 보일러 기준 하나만 외우면 각각 세 가지 경우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최고 사용한 압력이 거기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 문제는 출제 확률이 200%, 좀 과장하면 100% 이상이 된다. 모든 60문제 출제 가운데 꼭 한 문제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저열면적 자꾸 나오는데 한쪽에는 연소가스, 한쪽에는 보일러수, 물이 접촉하고 있는데 연소가스, 불이 접촉하고 있는 그 부분의 면적을 전열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넓이를. 그 면을 전열면이라고 하고. 가령 그냥 집에 있는 냄비로 한번 보죠. 이렇게 냄비를 두께를 과장해서 그랬다고 치면 이게 물이 담겨 있으면은 불이 떼면은 이쪽 면이 불이 닿고 있는 이쪽 면이 전열면이에요. 이쪽은 전열면이 아니에요. 안쪽이에요. 그러면 스케일은 어디 껴요? 이쪽 안쪽에 끼는 거죠. 물이 닿고 있는 쪽 안쪽에. 이게 스케일이 끼는 거죠. 스케일 자체가 단열재처럼 열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은 여기까지 재료를 통과해서 올라갔다가 그냥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물은 가열이 천천히 되고 별로 안 되는데 여기 밖에 있는 철판의 재질이 뻘겋게 달궈지는 거죠. 그래서 과열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케일의 문제점은.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전열면, 전열면적이라고 하고 이 공식은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외우시면 돼요. 코니실, 랭카전, 횡연관, 연관, 수관 보일러는 나중에 산업기사에서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 형태이고 그냥 공식 형태로 문제 물어보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2장에서 물론 부속장치에도 연관이 조금 되어 있지만 수위, 이 물높이인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조금 있어요. 진기보일러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온수보일러는 100% 다 위까지 물이 차 있는 것이고요. 수위는 학교 교문 앞에 지금 경비 이렇게 서시는 분들이 아니고 물 높이, 물의 위치, 높이를 말해요. 수위에서 알아둘 용어는 상용수위라고 하는 것과 안전저수위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고수위도 있어요. 자, 상용수위는 수명계 중심으로 2분의 1, 약 50%다.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일러 본체가 있다. 물을 담았는데 물을 담는 것은 보일러 본체에서 약 3분의 2 내지 4분의 3을 담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문제가 나올 때는 약 7, 80% 물이 담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통보일러 기준으로 할 때는 노통을 이렇게 연소실 안으로 집어넣죠. 이게 노통인데 노통이 물이 떨어지면서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한 요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통보다 항상 몇 미리 이상씩은 덮여 있어야 돼요. 일정한 높이가 안 덮이면 불을 계속 떼고 있는 위치라서 이게 과열이 됩니다. 노통이 일정한 아무리 못해도 일정한 높이가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 얼마가 덮여 있으냐면은 여기 말하면은 노통 보일러는 노통의 100mm 상단까지는 꼭 덮여 있어야 된다. 이 높이가 100mm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덮여 있어야 되는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안전저수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만큼은 안전해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저수위를 오해를 많이 하면은 여기까지 있어야 안전하다는 그런 좀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전하지 않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강철로 되어 있는 보일러 통 안에 물이 얼마나 들었는가는 600만 불 사나이가 아니고는 투시를 해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는 정도를 바깥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를 장치를 해주는데 그게 수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계를 다는데 겉에다 유리관으로 이렇게 된 수면계를 달고 밑에 쪽에 물이 통하도록 파이프를 연결하고 위쪽도 증기가 통하도록 파이프를 연결해요. 그러면 이 물이 밀려 들어와서 수면계 가운데쯤 이렇게 차게 되겠죠.
자, 항상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이게 적정하다. 아주 적정한 물높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항상 가동할 때, 항상 사용할 때 유지를 해야 될 아주 적정한 수위가 상용수위예요. 그게 수면계 중심이 오도록 하는 거죠. 수면계 크기는 노통의 100mm 상단하고 3분의 4분의 3 지점의 1배, 2배 정도 되는 크기를 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계 중앙이 오면 2분의 1 정도 가면 이게 상용수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통의 100mm 상단 지점에 딱 수면계 하단이 오도록 수면계를 설치하는데 그 지점이 뭐예요? 안전조수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계 높이로 보면 수면계 하단하고 일치하는 게 안전조수위. 그 다음에 수면계의 중심 2분의 1 일치하는 게 상용수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계만 보면 이렇게 수면계가 있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가운데에 오는 게 2분의 1이 상용수위라고 그랬죠. 이 밑에가 안전저수위죠. 다음에는 보일러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지면은 다시 펌프가 가동돼서 물을 채워줘야 하는데 얼만큼 물이 떨어지면 가동되고 얼만큼 물이 차오르면 펌프가 자동으로 멈춰야 되느냐. 왜? 안 멈추면은 계속 물이 채워져서 진기가 나가야 될 밸브를 열면은 진기가 나는 게 아니라 물이 나가겠죠. 2분의 1에서 기준을 봤을 때 2분의 1이면은 약 50%죠. 반절이니까. 위쪽으로 30, 밑으로 30이에요. 위로 30이면은 몇 프로죠? 약 80% 선. 밑으로 30이면 얼마죠? 약 20% 선인데 펌프를 가동할 때 센서 세팅을 이 사이에서 합니다.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펌프가 빨리 가동, 빨리 멈추고 밑으로 떨어지면 펌프가 가동하는 거죠. 위로 차오르면 펌프가 어때요? 펌프가 정지하는 거죠. 펌프 정지선이 센서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전극식 같은 경우는 펌프 정지용, 펌프 가동용, 안전조수위 경보용 이렇게 전극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면 속에 이게 전극식 이제 저수위 경보장치인데 30% 밑으로 떨어진 이것을 즉 높이로 보면 30% 밑으로 감춰졌으니까 20% 30% 올라간 80%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2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저수위 더 밑으로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가면 안전저수위 고수위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약 한 80% 수면계로 봤을 때 80%가 오버가 되면 상회하면은 고수위라고 부른다. 고수위가 되면 계속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물이 너무 차면은 증기가 좁아져서 고실고실한 건조한 증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물기가 너무 많아서 습증기가 너무 많이 나가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수위가 되는 즉시 펌프가 가동이 되어서 물을 채워줘야 되고 고수위가 되면은 펌프가 정지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가동하고 할 때는 세팅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노통이 아니고 밑에 연소실을 둬가지고 연관으로만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보일러는 연관은 연소실보다는 아무래도 더 온도가 뜨겁지는 않죠. 그래서 노통일 때는 직접 부를 때는 버너가 직접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0mm가 최소한 덮여 있어야 되지만 연관일 때는 100mm까지는 아니고 연관일 때는 75mm의 상단까지만 물높이가 덮여 있으면 과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번하고 5번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통이냐 연관이냐. 노통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노통이 위쪽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노출된 연관에 75mm. 만약 노통이 더 위다. 노통이 더 위면 노통보다 100mm. 연관이 위다. 그러면 연관보다 75mm. 이렇게 덮여 있으면 안전저수위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저수위도 2장의 종류 및 특징 편에 연관돼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이 자체로도 수위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안전저수위가 되면 보일러의 파열, 안전을 위해서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가. 이게 나중에 3장의 부속장치편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장치편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종류 및 특징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